안녕하세요, 히어로 플래닛의 미토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신 스틸러로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 캐시랭이 앞으로 좀 더 비중 높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영화에서 그럴만한 대사나 장면들이 은근히 보여진 데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엠마 푸르만이라는 배우의 캐시랭 캐스팅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캐시랭이 원작에서는 실제로 히어로의 역할을 해내기도 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캐시랭의 원작 속 모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랭은 스콘랭의 딸로 아빠처럼 크기를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핌 입자에 처음 노출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능력이 발현되었습니다. 1979년 마블 프리미어 47편에서 처음 등장한 캐시랭은 이후 2006년 영 어벤져스 6편에선 스태처라는 이름으로 영 어벤져스의 멤버이자 이니셔티브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어스토니싱 앤트맨에서는 스팅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캐시랭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았고 스콘랭은 그런 딸을 위해 열심히 조사를 하던 중 심장계통의학의 전문가 손드하임이라는 의사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신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손드하임이 필요했던 데런 크로스는 손드하임과 캐시랭을 납치한 상태였고 스콘랭은 딸을 구하기 위해 앤트맨 수트를 훔치고 앤트맨이 됩니다. 대략적인 흐름이 MCU의 앤트맨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이 설정과 스토리를 마블 영화에도 반영했다고 하죠. 부모님의 이혼 이후엔 아빠의 곁에서 자라면서 캐시는 아빠를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앤트맨이라는 비밀을 알고 난 후 자신도 영웅이 되기를 꿈꾸게 되죠. 이후 스콧이 판타스틱 4, 히어로즈 4 하이어, 어벤져스에서 활약하면서 캐시는 나날이 영웅이 되는 꿈을 키워갔고 핌 입자 기술을 자신에게 계속 노출시켜 초능력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아빠 스콘랭이 폭주한 스칼렛 위치에 의해 어벤져스 디스어셈블드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자신에게도 초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스태처라는 이름으로 영 어벤져스에 합류합니다. 원작에서 캐시랭 엄마의 이름은 패기인데 패기와 경찰관인 새아빠 블레이크는 캐시의 비밀을 알고 난 후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영 어벤져스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1호가 발발합니다. 이때 캐시랭은 영 어벤져스 멤버들과 함께 캡틴의 반대파에 속했으나 동료 위칸이 붙잡히고 블랙 골리앗이 토르의 복제 로봇 라그나로크에 의해 죽자 찬성파로 돌아섭니다. 이젠 정부 소속의 히어로 관리 시스템 이니셔티브의 일원으로 그녀는 시크릿 인베이전에서 싸웠고 다크레인과 시즈에서는 마이티 어벤져스와 영 어벤져스의 멤버로 활약하게 되죠. 진짜 스칼렛 위치가 닥터 둠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영 어벤져스는 매그니토와 같이 힘과 기억을 잃은 스칼렛 위치를 구해내고 스칼렛 위치는 영 어벤져스의 멤버이자 시간 능력자인 아이언레드의 도움으로 과거로 간 후 자신의 기억과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때 스태처는 스콘랭이 폭발로 죽기 전에 그를 구하고 현재로 데려와서 스콘랭을 부활시키죠. 하지만 닥터 둠의 계략으로 스칼렛 위치에 의해 캐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어로들이 악당이 되고 악당이 히어로가 되는 것으로 유명한 엑시스 이벤트에서 닥터 둠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캐시랭을 부활시켜주는데요.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자 했던 캐시랭은 데런 크로스의 아들 어거스틴 크로스에 의해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핌 입자에 장기가 노출된 캐시랭의 심장만이 아버지 데런 크로스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납치된 캐시를 스콧은 결국 구하지 못했고 캐시의 심장은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콧은 차마 이 사실을 캐시에게 밝히지 못한 채 거리를 두게 되고 캐시는 그런 스콧의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와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캐시는 초능력을 되찾기 위해 악당이자 초능력 브로커인 파워브로커에게 접근하고 파워브로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신 캐시를 스팅어로 만들어서 데런 크로스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캐시랭은 의도치 않게 빌런의 길을 가게 되죠. 하지만 데런 크로스를 죽이는 데 실패한 캐시는 오히려 납치되고 스콘랭은 그간 자신이 싸워온 악당들을 설득하고 규합해서 캐시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하필 그 현장을 경찰이 목격하게 되고 스콧은 캐시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죠. 결국 스콧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캐시는 자신이 어쩌다 보니 빌런이 된 상황을 깨닫고 패기에게 그간의 진실을 밝힙니다. 패기는 캐시를 데리고 법정으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이미 데런 크로스 옐로우 자켓, 크로스파이어, 에그헤드가 있었죠. 캐시와 스콧은 힘을 합쳐서 상황을 막고 엄마와 캐시의 사실 증언으로 스콧은 무죄가 됩니다. 엄마 패기는 그제서야 캐시의 히어로 활동을 인정해주고 허락하죠. 그 후 스콧과 캐시는 아버지와 딸이자
다이나믹 엔투 듀오로 활약하게 됩니다. 캐시랭은 스태처에 이어 부하로 스팅어로, 그리고 잠시 빌런 활동까지 했던 다이나믹한 히어로입니다. 마블 유니버스에서도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캐릭터이기도 하죠. 앤트맨과 와스프 영화에서 캐시랭이 앤트맨 체험을 즐기고 스콧랭에게 파트너가 되겠다며 얘기하던 게 어쩌면 이후의 전개를 위한 떡밥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벤져스4에서 엠마 푸르만이라는 새로운 그리고 성숙한 버전의 캐시랭 캐스팅에 대한 루머가 있기도 하니 앞으로 캐시랭의 활약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